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하고 추웠죠? 영하권이고 또 전날 눈도 오고 그래서 빙판길로 예상되어서 많이 위험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김치찌개 두부를 먹었습니다. 원래 저희 어머니께서 김치찌개 끓일 때 원래 두부를 안 넣으시는데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두부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러신지 그 그리운 마음에 두부를 넣어서 끓여주신 것 같더라고요. 세심 저도 모르게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서 들기름을 얹어서 밥을 쓱쓱 비빈 다음에 어머니가 해주신 두부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었답니다. 아버지 생각도 어렴풋이 났고요. 편알바 15년 고인물 이야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주제 말 그대로 계산의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저보다도 더 한참 그 전에는 현금만 계산만 하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용카드라는 게 생겼고 나중엔 또 은행에서 통장에서 바로바로 빠져나가서 알 수 있는 체크카드 개념이 생겼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이 발전하고 더 편리해짐에 따라서 계산 방법도 각양각색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세븐일레븐 야간 근무자로서 15년을 일한 저의 주관된 이야기로 하는 거니까요. 아마 지금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의 계산법이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아는 한에서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과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마시고요. 맞서 싸우십시오. 여기 말을 한 대로 모르면 점집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느끼시겠지만 계산 방법이 딱 두 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 아니면은 체크카드 아니면은 현금 아니면 카드 위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계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순간 저기도 모르게 버벅벅 되거나 너무 머리가 복잡해질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잠겨서 그런 건데, 일단 제가 목록 차트를 좀 써놨으니까 이걸 좀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계산 방식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 계산입니다. 사진을 좀 띄워드릴게요. 현금이 나왔죠? 죄송합니다. 현금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계산법은 말 그대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이 담배를 사러 왔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더닐라이트를 사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4,500원이겠죠? 근데 손님이 5,000원을 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주로 암산이 되시니까 그냥 500원만 줘야 된다 생각하시고, 이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5,000원을 줬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속에 합계 눌러서 돈통을 열리게 한 다음에 500원을 그냥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4,500원 잔돈을 고스란히 해서 주시는 분도 있으면은 그냥 4,500원 받고 그냥 속에 합계 눌러서 돈 통해서 그냥 원래 받은 그대로 해서 돈 받고 담배를 주시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분도 있어요. 특히 야간이건 낮이건 간에 간혹 그걸 이용해서 돈을 더 뜯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로 하수로 털어서. 그럴 때는 증거 자료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암산이 되고 받을 금액을 정확히 받았다 해서 나만 인식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칩시다. 그 사람이 더닐라이트를 사러 왔어요. 아저씨 더닐라이트 주세요. 예, 4,500원입니다 하고 담배를 꺼내실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5,000원을 줬다 칩시다. 그러면 본인께서 5,000원 5하고 0 3개를 누르시고 속에 합계 누르십시오. 그러면 포스상에서 포스 전자기기상에서 5,000원을 빼 4,500원이니까 500원 잔돈 거스름돈이라는 게 목록이 뜨면서 영수증이 나오면서 500원을 주시면 됩니다. 이걸 왜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4,500원을 똑같이 줬는데도 똑같이 4,500원을 등록을 해서 속에 합계를 누르십시오. 그 이유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이제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도 이거 몇 번 당할 뻔했었는데 이게 뭔 상황이냐면은,
이 사람이 5천원만 줘놓고는 5만원 줬다 그러고 만원 줬다고 막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당사자는 분명 그렇게 받았다고 얘기를 해도 손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 내 지갑에 분명히 만원이 있었고 난 분명히 만원 줬는데 왜 5천원 줬다 그러냐. 잔돈 똑바로 줘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격다짐으로. 그럼 알바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워서 고스란히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면 CCTV가 아무리 머리 언저리 뒤편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선명히 찍히건 안 찍히건 간에 그게 제대로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받으시더라도요, 번거롭더라도 귀찮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받은 금액만 받고 이렇게 잔돈 주시거나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기지 속에 합계 눌러서 그냥 돈통만 여시지 마시고요. 원래 FM대로 하십시오. 받은 금액을 등록을 하시고 소개 누르고 합계를 누르셔서 잔돈을 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거는 다 영수증에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에서 받을 금액과 받은 금액과 거스름돈 금액이 나오는 그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 거를 손님한테 제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간헐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현금을 더 갈취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막 혼잡하게 바쁘게 일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간혹 5천원 주고는 5만원 줬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거 하긴 차려서 돈통을 열어서 만약에 5만원 없고 5만원짜리 몇 장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돼버려도 그 사람은 그걸로 계속 우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시프트 정산을 해가지고 돈통에 확실히 이 돈이 금액이 맞게끔 있다는 걸 그 사람한테 확인해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받으시더라고요. 이건 기본적인 개념인데 현금을 받으시면요 무조건 그 받은 금액을 무조건 치세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받을 금액을 복명복창하듯이 말씀을 하세요. 번거로운 거 아닙니다. 예, 5천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돈 얼마 나왔습니다 하면서 또 한 번 하고 나가는 돈을 드릴 때는요 돈을 한 번 더 세보시고 더 주세요. 그냥 무적대고 500원 내가 맞게끔 했으니까 줬겠지 하고 주시지 마시고요. 특히 지폐돈 줄 때도 다시 한번 숫자, 예를 들어서 만원을 냈어요. 4,500원짜리 담배 살 때요. 그러면 잔돈으로 5,500원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5,500원 잔돈 나왔습니다 하면서 돈통에서 꺼내십시오. 한번 말하고 손님한테 드릴 때 5,500원인지 확실히 나가는 건지 보시고 드리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가는 부분은 2번 이상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다음 근무자 올 때 돈이 빌 확률이 높아요. 돈이 또 딸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계산이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은 돈을 받는 금액이 있으면은 항상 그 금액을 돈통 포스기에 번호를 항상 등록을 하신 후에 속에 합계를 누르시고 거스름돈 있으면 거스름돈 주시고요.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알아서 계산 다 하는 암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넙죽넙죽 현금 잔돈을 줘버리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나 지갑에 이 돈밖에 없어 이 돈 냈는데 왜 잔돈을 이거밖에 안 주냐 내가 더 냈다 이런 식으로 우겨버리면은 영수증에도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받은 금액이 안 써 있잖아요. 그걸 항상 명시해서 하셔서 현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현금 계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도 말이 기본이지 기본도 제대로 안 지켜서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된통 당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수가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고요. 받은 금액도 제대로 확인하시고 받으시는 것도 좋지만은 한 번이면 되지만은 거스름돈 줄 때도요. 다시 한번 돈통에서 꺼낼 때 거스름돈 얘기하시면서 손님한테 다시 그 손으로 전달해 드릴 때도 다시 한번 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십시오. 대부분 동전보다는 지폐 쪽에서 돈이 더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새 돈이 중간에 껴있거나 아니면은 돈을 세다가 아니면 빠르게 이게 돈을 빨리 해서 주고 다음 손님 받으려고 하다 보면 돈이 또 딸려나갈 수 있으니까요. 현금 계산 유심해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엄연히 세븐일레븐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이유를 왜 자꾸 얘기하냐면은 일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도 현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사러 왔어요. 그럼 카드를 속에 누르고 그냥 카드만 긁어도 인식이 돼서 자동적으로 넘어서 카드가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어떤 데는 속에 누르고 그 옆에 칸 합계 옆에 보면 신용카드 버튼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거 눌러서 카드를 긁으시면 됩니다. 대신 카드가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카드를 긁었어요. 근데 인식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새는 긁는 것도 있고 앞에 IC 칩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IC 칩이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하얀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걸 넣는데도 만약 인식이 안 돼요. 첫 번째 IC 카드를 꽂아서 했는데도 인식이 안 돼요. 그리고 나면 한번 긁으십시오. 긁어도 안 되면은 합계 옆에 보면 신용카드 아까 제가 버튼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거 버튼 누르시고 신용카드에 있는 이 시리얼 넘버를 다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 개월수랑 몇 년도까지 이거 카드 거래하는 거 거기에 등록하시고요. 속에 합계 누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은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카드 계산을 하다 보면요. 그런 문구가 뜰 때가 있어요. 뭐 업무 시간에 안 됩니다. 아니면은 돈이 부족합니다. 잔액 부족입니다. 이런 식으로 뜨거나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양해 구하면서 얘기해 주십시오. 선생님 혹시 다른 카드 없으세요? 이게 지금 안 된다는데. 그리고 대부분 카드에서 그런 문구가 뜨는 이유가 주로 야간 근무 시간대 자정 12시에서 12시 2, 3분인가 5분 사이에는 체크카드가 거의 안 돼요. 왜냐면은 은행 업무 마감 시간대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민은행이 좀 빨리 풀리고요. 그리고 신한은행이랑 기업은행은 한 달에 한 번인가 2주에 한 번 정도는 은행에서 대대적인 정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새벽 불특정 5시간에 해요. 1시나 2시 사이에 해서 새벽 6시나 아침 7시까지 점검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주말 때. 제가 주말 근무를 잘 해봐서 그걸 알게 됐는데, 그리고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에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체크카드는 12시를 타겟을 노려서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하면서 후다닥 가가지고 담배 하나 사가지고는 카드 냅다 주고는 빨리 갈려가지고 손을 막 떨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카드 딱 꽂고 그냥 바로 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된 줄 알고. 근데 안 됐어 대부분. 한참 있다 뜨면 대부분 카드가 뭐 도난 신고된 거거나 아니면은 카드가 체크카드 점검 시간에 와서 그렇게 하고 가는 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달려 나가봤자 밖에 그 사람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 돈 다 메꿔야 돼요. 저도 이걸 여러 번 많이 야간에 당해서, 그래서 다음부터 손님이 카드를 주시면요 본인 스스로 꽂고 화면에서 카드가 인식이 돼서 넘어갈 때까지 그 딜레이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대까지 카드를 계속 잡고 계십시오. 그리고 인식이 돼서 계산이 되시면은 카드 두 손으로 해서 주시면 되고요. 근데 대부분 12시간대에 그게 많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걸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요. 특히 신용카드는 거의 다 돼요. 체크카드처럼 업무 시간 은행 점검차 마감 그게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 말 그대로 통장에서 바로바로 빠져가는 돈이 결제되면서 이렇게 알림 서비스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크카드만 밤 12시부터 12시 15분에서 30분 사이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때 만약 카드 넣어서 띠띠띠 하고 은행 업무 시간 아닙니다, 아니면 정상적으로 활동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손님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12시부터 12시 반 사이가 은행 업무 마감 시간대라 체크카드가 안 되십니다. 신용카드 있으시면 신용카드나 현금 결제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저기 방금 전에 자기는 쓰고 왔는데 왜 여기서 안 되냐 이렇게 따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은행 업무 마감 시간대가 틀려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타고 왔을 때는 은행 업무 시간에 가까스로 58분이나 57분에 했을 수도 있어요. 12시. 근데 우리 매장에 왔을 때는 58분에 59분에 했으면은 그때부터 은행에서 이제 점검이 들어가 버리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세븐일레븐 기준으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얘기 말씀드린 것 중에서 왜 세븐일레븐을 유용하게 얘기했냐면은, 이거는 편의점마다 다 틀린데 CU나 GS는 뭔지 모르겠고요. 세븐일레븐은 신용카드가 할부 포인트 차감하는 제도가 있어요. 만약에 가나나 비씨카드 갖고 오신, 제가 비씨카드였는데 농협거 비씨카드 갖고 오신 분이 만약에 물건을 샀어요. 사면서 60개월 포인트 60개월 해주세요 이래요. 그 할부로. 그럼 당황하지 마십시오. 웬 60개월? 12개월도 아니고 2개월 분도 아니고 60개월은 뭐지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인트 차감 금액을 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개월의 포인트를 자신이 실제로 비씨카드에서 포인트 쌓아놓은 거를
할인 적용을 해서 현금이나 다른 걸로 빼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걸로 다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대신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신용카드 할부가 안 되는 게 체크카드가 담배하고 술은 안 됩니다. 그리고 통신사 할인카드도 술하고 담배는 포인트 차감이 안 되거나 할인 적용이 안 됩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가끔 세븐일레븐에 오셔서 신용카드 비시카드 신용카드 주시면서 60개월 할부해 주세요 이런 말 나오면은 포인트 차감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 넣고 포인트 할부 버튼에 보면 60이라고 자기 본인 스스로 6하고 0하고 누르시고 엔터 누르시고 넘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현금하고 신용카드까지 이제 했죠. 근데 신용카드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밤 12시부터 12시 30분 사이는 체크카드 은행 업무 마감 시간이니까 그때를 될 수 있으면 피하셔서 손님한테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나 아니면 티머니 카드나 아니면은 현금을 유도하셔서 결제를 하시고요. 만약에 안 된다 싶으시면은 12시 10분이나 20분 있다가 다시 오셔서 계산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양해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맞는 거니까요. 그리고 카드는 항상 12시 때건 평상시 때건 간에 받으시면요. 그 IC칩을 항상 꽂고 기다리세요. 딜레이가 있어요. 컴퓨터가. 빨리빨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손님한테 양해 구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양해 구하면서 꽂고 계십시오. 그러면은 계산이 자동으로 되면서 돈통이 열리면은 그때 신용카드를 드리면 됩니다. 만약에 IC카드 꽂았는데도 안되면 긁어도 보시고 긁어도 안되면은 여기 신용카드에 보이는 이 시리얼 넘버 쭉 있죠? 그거 다 등록하시고 그 밑에 계열수분, 연도분 하셔서 소개 확고에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신용카드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체크카드랑 다른 점은 체크카드는 밤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는 은행 업무 마감 시간대에서 확인이 아니죠. 계산 자체가 안 되니까요. 신용카드나 티머니로 유도하시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신용카드라 기업은행은 새벽 1시나 2시에 시작해서 아침 6시나 7시까지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그건 주말인가 휴일에 그러더라고요. 일요일 넘어갈 때 한 달에 한두 번 그러더라고요. 그거 유념해서 손님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티머니 카드입니다. 여러분 티머니 카드 계산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티머니 카드는 신용카드와 다르게 단말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세븐일레븐 아마 기계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앞에 이렇게 카드 꽂고 여기다 사인 받거나 여기다 이제 현금 계산서 번호 누르는 단말기고 요 위에 밋밋한 면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물건을 사고 소개 누르시고요. 기타 거래 가시면은 그 티머니로 기타 결제 가시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건을 샀죠? 그리고 소개 기타 결제를 누르시면은 티머니하고 무슨 페이 어쩌고 여러 가지가 뜰 거예요. 모바일 결제도 있고. 그럼 거기서 티머니 카드를 누르시면은 티머니 카드가 인식이 되면서 이제 계산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학생 등록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같은 애들이 간혹 이제 티머니 카드 사가지고 자신이 여기서 카드를 사면은 충전도 했는데 학생용으로 이제 등록을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은 아직 신분증이 없으니까 그 카드를 올리시고 티머니 그 창에 들어가시면은 티머니 전액 환불, 티머니 충전, 그리고 그 밑에 어딘가 가면은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티머니 변환. 그 버튼 누르시면은 생년월일이라고 이름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 학생한테 정중히 생년월일을 몇 월 며칠이라고 몇 년생 물어보고 밑에 이름이 뜨면은 확인 누르시면은 학생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티머니 카드는 환불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대부분 전체 환불밖에 안 됩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환불이 안 되고요. 이거는 세븐일레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도 아마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환불 방법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티머니 카드를 9,000원짜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환불 좀 여기 안에 돈 다 빼러 왔는데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환불이 아니라 돈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아마 물어볼 거예요. 잠시만요.
현금으로 다 빼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9,500원 남은 티머니 카드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손님 이거는 전체 금액 환불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라도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500원이 수수료로 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빼가요. 그럼 얼마를 드리면 되냐? 티머니 카드 올리시고요. 티머니 포스상에서 티머니를 따로 찾는 매뉴얼이 있어요. FF 메뉴인가 거기 가시면은 있어요. 거기 메뉴 창에 버튼 누르시고 FF 화면 모니터에서 들어가시면은 티머니 전액 환불이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은 티머니 그 모니터에서 떠요. 500원이 빠지면서 9,000원이 환불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9,000원을 빼고 나머지 환불 시킨 후에 그 사람한테 그 돈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티머니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전체 환불하는 방법과 학생 등록하기 방법만 알면 되시고요. 카드 계산한 거 똑같아요. 대신 얘는 긁는 게 아니라 번호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단말기 위에다가 티머니를 올려놓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 방법 중에 하나가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요거는 마지막에 할게요. 네 번째 방법은 삼성페이입니다. 삼성페이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대부분 스마트폰에 대부분 들어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스마트폰에 어플이 들어있는 삼성페이도 있지만 카카오페이도 있고 또 여타 다른 페이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기준의 삼성페이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단말기 옆에다 이렇게 대시면은 등록이 됩니다. 손님이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스스로 손님한테 스마트폰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손님 알아서 주시면은 잘 받으셔서 조심히 받으십시오. 그것도 고가 휴대폰이니까 떨어뜨리지 않게 해서 잘 들으셔서 계산대 카드 긁는 기기 옆부분에 보시면은 그 전파 방향 그림이 있어요. 그 부분을 스마트폰 뒷부분 대시고요. 신용카드처럼 쫙 기다리십시오. 왜냐면 단말기 계산기대가 좀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통신상에 바로바로 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드릴 때는 공손하게 두 손으로 이렇게 해서 주십시오. 가로로 해서 그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나 다른 일본페이는 여기 안에 바코드로 이렇게 돼 있는 페이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거기다 그냥 소개 누르시고요. 바코드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개 합계 누르시면 개선이 되시고요. 삼성페이는 제일 쉽습니다. 거의 신용카드 거의 그런 개념이니까요. 대신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단말기만 되면은 전파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확인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모바일 쿠폰 계산 방법입니다. 이 모바일 쿠폰이 뭐냐면은 손님들에서 가끔 모바일 결제한다고 하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보면은 여기가 만원, 예를 들어서 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만원짜리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자기가 이 모바일 쿠폰 현재 돈이 얼마 들었는지는 알아요. 대충 만원 쓰신 분도 와서 오신 분도 있고 7,000원 써가지고 3,000원만 현재 들어있는 상태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그림이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물건을 산 거를 예를 들어 새우깡을 두 개를 샀다 칩시다. 하나에 1,200원짜리. 그러면 2,400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략 한 3,000 얼마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당하지 마십시오. 일단 물건을 찍고요. 손님한테 2,400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손님이 저 모바일 쿠폰으로 모바일 결제할 건데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당하지 마시고 포스상에 소개 누르시고 옆에 보면 또 기타 결제라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타 결제를 누르시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티머니 그리고 모바일 결제, 모 결제, 뭐 이렇게 결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모가 뭐냐면 그 중에 일부는 안 되는 거 있어요. 아직 호환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 대부분이 뭐 유니온페이? 유니온페이란다. 그 어찌지? 그 어떤 거지? 그 자동차 그냥 훅 지나가게 하는 무슨 페이 있죠? 그거 그 뭐지? 그거 고속도로에서 쓰는 건데 그거 아마 일반적인 데는 거의 안 할 거예요. 그것도 있고 오케이 캐시백? 그 포인트 쿠폰 그 결제하는 방식도 있으니까 일단은 모바일 결제를 클릭을 하십시오. 그럼 바코드 뜨고 막 여러가지 빈 공간 창들이 막 뜰 거예요. 그때 당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스캔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남은 금액 잔여랑 실제로 과자 산 2,400원이 같이 뜰 거예요. 그럼 소개 합계 누르시고 계산해서 끝내버리면 됩니다. 대신 현금을 주시면 안 돼요.
잔돈으로. 예. 예를 들어 여기 3,000원이 남았고 새우깡 2개 사서 2,400원이 남았는데 속에 합계 눌러버리 이걸 바코드 인식을 그러니까 기타 결제 들어가서 이거 모바일 결제를 클릭하시고 여기를 바코드를 인식을 시키면 3,000원인 거밖에 안 남은 걸로 뜰 거예요. 만원에서. 근데 만약에 과자를 뜬 거에 대해서 속에 합계 누르시고 잔돈이 600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600원 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주시면 안 돼요. 현금은 주시면 안 돼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 얘 자체적인 금액인 거지 이걸 현금으로 본인 스스로 이렇게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 줘버리면요 로스가 600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 결제를 하는 거에서 남은 금액을 본인이 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현금으로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이 휴대폰 자체에 있는 스마트폰 자체에 있는 모바일 결제를 한 거니까 따로 현금을 이렇게 거스러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는 예 그거 아셔야 돼요. 절대 현금 주시면 안 되고요. 6번째 기프트 쿠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프트콘이 누군가가 선물로 줬어요. 예를 들어서 빼빼로를 살 수 있게끔 빼빼로가 1,200원이라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저 기프트 쿠폰 할 건데요 이러는 경우 있어요. 그럼 이 기프트 쿠폰에 빼빼로 그림과 여기 쿠폰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아까 빼빼로 갖고 왔으니까 빼빼로를 먼저 찍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손님께서 기프트콘을 할 건데 이러면은 일괄 취소해서 다시 그걸 지워서 없애세요. 그리고는 물건을 찍지 말고 이 바코드 위에 빼빼로 그림 있는 이 바코드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에 합계 누르시고 가시면 돼요. 그건 말 그대로 이 물건이 실제로 우리 매장에 있을 때 한해서만 이 바코드를 찍고 드리면 돼요. 손님이 실질적으로 와서 바코드 찍고 물건 가져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떤 매장에는 그 물건이 없을 때는 손님한테 양해 구하고요 다른 매장 가기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 손님이 이거 같은 가격을 낸 걸 딴 걸로 바꿔가면 안 돼요 이러면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말 그대로 편의점상에서 로스가 나는 마이너스가 나는 요인이기도 하니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찾는데 우리 매장에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왜 없냐면은 우리 매장에는 이 물건이 적절하게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본사에서 발주 안 하게끔 발주 목록을 없앤 걸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데는 있는데 왜 여기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매장과 그 지역점 매장하고의 판매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발주가 되고 안 되고 차이니까요. 손님한테 일단은 손님이 무조건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물건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먼저 현금을 낼지 신용카드를 모를 상황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느닷없이 기프트콘을 쓰려고 왔어요 이러면은 이 물건을 미리 등록한 걸 일단 취소해서 없애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깨끗한 계산 화면 창이 있을 때 요거만 쿠폰을 등록을 하시면은 하면서 딱 떠요. 마이너스 띡 하면서 뒤에 기프트 이렇게 영문으로 짧게 써있고 그 금액만 빠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프트 쿠폰이 할인하는 게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할인하는 거예요. 이게 할인. 위에 그림이 아무런 상품이 없죠. 요 쿠폰만 있을 때 딱 스캔을 만약에 어떤 손님이 물건을 사왔어요. 그리고는 이 쿠폰을 찍게 돼요. 할인 쿠폰을. 그러면은 얼마가 할인됐습니다. 얼마 내시면 됩니다 하고 그 돈을 받으셔야 됩니다. 가끔 손님 중에서 이거를 이용해 먹는 놈들이 있어요. 저도 이거 한 번인가 두 번 당했었는데 이게 물건을 사면은 이게 기프트 쿠폰이라고 해서 다 계산 결제해주고 그냥 공짜로 물건 가져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손님 가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할인이었더라고요. 속에 합계해서 넘기려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 해서 자세히 봤더니 500원이나 뭐 몇백 원 이렇게 할인되는 적용되는 이런 쿠폰이 있어요. 기프트 카드 쿠폰 결제가 할인하는 게 있고요. 아예 기프트콘을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선물 받은 거를 쓰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쓰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이 사람이 상대방한테서 선물 받은 쿠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예를 들어서 빼빼로나 아니면 음료수 뭐 콜라랑 아니면은 뭐 그런 게 그림이 있을 때는 무료로 무조건 물건을 먼저 찍었다면 물건 찍은 걸 미리 취소하시고요. 이 쿠폰을 찍으시면은 계산이 되시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할인은 이런 한 면입니다. 할인 적용하는 쿠폰이 있으니까요. 그거 유념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 11번가 쿠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통신사 이거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렇게 쿠폰으로 이렇게 주는 게 있나 봐요. 이거 저도 예전에 몇 번 해봤었는데 얘는 따로 얘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어쩌다 한 번씩 와요. 10명 중에 한 명인가 2명 걸로밖에 안 오는데 편의점에 오시게 되면요 이 바코드를 그냥 찍으시면 돼요. 일단 그 다음에 물건을 사러 오고 물건을 샀으면은 이름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왔고 무슨 물건을 사면은 얼마치 살 수 있다는 쿠폰이니까요. 이걸 스캔해서 찍으시면 되고요. 만약 제가 알기로 그 방법이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물건을 사고 소개하고 기타 결제 가면은 11번가 쿠폰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 가셔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타 결제 만약에 없으시면요 당황하지 마시고 FF 메뉴 버튼 누르셔서 거기서 하나를 다 찾아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것도 모르고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계산도 안 되고 먹통이면은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십시오. 손님 제가 이거 계산하는 것까지는 아직 배우지 못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꼭 배워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양해 구하시고요. 그리고 점주님이 있을 때나 아니면은 점주한테 전화를 하셔서 아니면 그 다음에 당장 지금 사야 된다는 독촉을 하면은 점주님한테 항상 점주님은 24시간 전화를 받을 걸 대기하고 계시니까요. 점주님한테 전화하셔서 11번가 모바일 쿠폰 결제하는 법 좀 알려주십시오. 점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점주님이 친절하게 얘기해 주셔서 이제 알려주시니까요. 그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물건에 명칭이 써있고 이 쿠폰이 있는 아마 기프트 쿠폰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거나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현금으로 쓰는 거였을 거예요. 모바일 결제 같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아마 모바일 쿠폰식으로 아마 FF 메뉴 가셔서 11번가 다른 홈쇼핑 몰 그쪽으로 된 걸 알게 되면 그거 선택하셔서 이걸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FF 메뉴 가면은 그 모바일 쿠폰 말고 11번가만 따로 하는 게 목록이 있어요. 11번가라고. 그거 화면에 있는 거 창 클릭하시면은 11번가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은 물건 사시면은 이걸 쿠폰을 찍으시면 이거에 맞게끔 돈이 빠져나갈 겁니다. 이게 현금 같은 거니까요. 이제 생각났네요. 저도 하도 오래돼서. 그리고 문화상품권 결제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는 안 했어요. 안 받았어요. 거의.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 팔았는데 이거는 계산을 안 했어요. 우리가 그거를 받질 않았어요. 그 종이로 된 모바일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점주한테 여쭤보세요. 저희도 받는지. 이게 기타 결제는 속에 옆에 기타 결제를 보시면요. 문화상품권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희도 있었지만 저희는 이걸 안 받았어요. 취급을 안 했어요. 판매는 하되 우리가 손님이 사는 걸로 해서 현금처럼 쓰는 걸 받지는 않았답니다. 이거는 점주님한테 꼭 유념해서 여쭤보시고요. 또 다른 계산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지금 편의점을 안 한 지가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거의 4개월 다 돼 가잖아요. 근데 4개월 안에 분명히 뭐 또 다른 새로운 계산하는 게 또 추가로 생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복잡하고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아마 안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생겼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현금 계산서 하는 법, 특히 현금하고 카드 같이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혹 손님 중에서 저기 현금하고 카드하고 같이 합쳐서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쭤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강남 쪽에서는 주로 잔돈 같은 걸 별로 갖고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않기 때문에 몇백 원이든지 몇천 원이든지 현금하고 나머지는 카드로 할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땐 전혀 당황하지 마시죠. 일단은 물건을 찍으세요. 그 다음에 현금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현금 받은 금액을 버튼에 숫자로 해서 치십시오. 그리고 소개 누르시고 그리고 신용카드 누르시고 신용카드를 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혼합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제일 먼저 현금을 먼저 받은 금액 그 현금 받은 금액을 등록을 하신 후에 신용카드를 넣으시고 신용카드 긁으면 현금 받은 금액과 신용카드랑 같이 계산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신용카드 잠깐 하다가 말았던 게 뭐냐면은 그 유니온페이라고 있어요. 유니온페이가 그 중국 사람들 계열로 했던 은행의 국제은행 어디쪽 카드? 그 마스터카드 같은 그런 로고 인식 같은 건데 국제적인 카드인데 대부분 중국 분들이 유니온페이랑 카드를 많이 써요. 그거 할 때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세븐일레븐 기준입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 관광객이 물건을 막 샀어요. 그리고 카드를 줬는데 카드에 여기에 이런 막 로고에 여기는 여기 있을 거야 아마. 여기 유니온페이라고 둥그런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유니온페이 카드를 인식하는 법을 알려서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중국인 분들이 이걸 많이 써요. 국내에서 유니온페이라는 걸 쓰신 분들은 그냥 긁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영문으로 된 이름이 막 길게 있거나 뭐 얼투나 말투가 중국 억양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면요, 여기 유니온페이라고 있을 거예요. 유니온페이 카드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일단 물건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세븐일레븐 계산대 기준입니다. 그러면 소개 누르시고 신용카드를 누르면요, 화면에 카드 뭐 번호 그리고 월 개월수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게 있을 때 그 옆에 보시면은 밑에 하단 오른쪽 우측에 보시면은 유니온페이만 따로 결제하는 방식이 있어요. 무슨 로고가 하나 있어요. 그 동그란 버튼 맨 밑에 쪽에 오른쪽 하단에 그거 클릭하시면은 똑같이 화면 창이 나오는데 대신 그건 유니온페이 카드를 긁으시면 됩니다. 대신 유니온페이는 저희 나라처럼 IC 칩이 없다 보니까 카드를 긁으셔야 돼요. 긁어도 인식이 안 되면 번호 등록하셔서 하시면은 다음에 뭐가 뜨냐, 비밀번호 누르는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손님한테 패스워드 이러면서 단말기에 있는 여기 단말기에 보면 이제 버튼 누르는 게 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외국분들이 비밀번호를 치해서 누를 거예요. 그러면은 엔터를 누르면은 본인의 기계상에 넘어가는 화면 과정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셔서 유니온페이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하나 유니온페이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카드 갑자기 띠띠띠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국내 카드처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소개하고 신용카드하고 카드 한번 긁어보시면 됩니다. 유니온페이는 그런 중국 사람들 그 외주로 이렇게 나오는 카드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의외로 또 그 카드 또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BC 마스터카드라고 BC 카드 여기 로고 있을 때 여기 마스터카드 있듯이 중국 분들 쓰신 판도 대부분 여기 유니온페이라고 무늬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산 방법 다른 거 없고, 현금 계산사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현금 카드 계산 혼합은 제가 알려드렸고요. 현금 계산서는 뭐냐면 현금 영수증을 말하는 겁니다.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인지 개인이신지 사업자인지 여쭤보십시오. 개인인 경우는 그냥 휴대폰 번호만 등록하시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물건을 샀으면 물건을 등록을 바코드를 인식을 시키고요. 그리고 소개하고 그 사람한테 받은 금액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로 현금 영수증이 안 되고 바로 그냥 계산하면서 나올 거예요. 그럼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손님한테 잠깐 양해 구하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세요 이러면서 다시 계산대에서 반품을 누르시고 영수증이 나오게끔 하십시오. 그 반품 누르고 그 영수증을 찍고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월조회라는 걸 전월조회라고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은 그 지금 샀던 분 영수증을 클릭하시면 옆에 화면에 현금 영수증 로고가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면은 처음에 샀었던 그 금액이 마이너스 돼서 영수증이 반품이 되고 또다시 이제 다시 현금 영수증 등록하는 번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손님한테 여기에 현금 영수증 번호 버튼 눌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신지 사업자인지 여쭤보시고요. 개인이시면 1번에 일반 개인이라고 써있을 거고요. 2번이면 사업자니까 사업자로 돼 있을 거고, 사업자 번호는 그분이 다 아시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는 현금 영수증은 대부분 사업자로 치신 분들은 대부분 많이 가져가시고요. 휴대폰 번호로 치셨던 분들은 다시 가져가시기도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버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금 영수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일일이 다 반품 다시 다 하고 다시 등록을 한 다음에 소개 누르고 현금 영수증 일일이 다 바로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계산되게 한 다음에 만약 현금 영수증 해야 될 때는 그냥 전월조회 다시 가셔서 처음에 했던 거대로 다시 전월조회 누르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계산했었던 마지막
밑에 줄에 뜰 거예요. 그럼 그거 버튼 누르시면은 그 옆에 현금 영수증, 일반 영수증 있을 거예요. 그럼 현금 영수증 누르셔서 현금 영수증 뽑아주시면 반품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또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돼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영수증을 챙겨줘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산의 종류는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9번에 말한 것처럼 다른 계산법이 또 생겼을 수도 있어요. 다른 방식의 루트로 해서. 근데 아직까지는 그 방법은 제가 일할 당시에는 아직 안 생겼고요. 간혹 이제 손님 중에서 그런 손님이 있어요. 계좌 이체해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본인 스스로 제일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점주님이 주인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는 아직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마 조만간에 그게 생기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계좌 이체 아니면은 본인이 대신 내주시고 제가 계좌 이체해드리거나 따로 돈 드리면 안 돼요 이러면은 그것도 안 됩니다. 통통에는 돈은 오로지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주고받고 살 때만 쓰는 거지 본인의 돈을 또 채워가면서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일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현금 계산하고 카드 계산이 솔직히 따로 분리돼 있었으면 딱 두 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요. 티머니 카드는 인정하십시다. 왜냐면 티머니는 요새 먹을 것도 살 수 있으니까요. 대신 나머지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바일 쿠폰, 기프트 쿠폰, 뭐 홈쇼핑 쪽 11번가 쪽 쿠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정확히 했을 때는 기본적인 현금 계산이랑 신용카드하고 티머니만 계산하는 식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중구난방으로 있으니까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복잡하고 답답하고 그거에 대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일하실 때 계산하는 방법이 꽉 막힌다 싶으면 점주님한테 여쭤보십시오. 모르는 건 제가 아니고요. 알면 알수록 그로 인해서 꼭 10명 중에 1명은 꼭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일 거예요. 10명 중에 2-3명 또 어쨌든 4명 5명 이렇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또 세상이 더 좋아지고 더 편리해질수록 또 계산하는 방법이 또 다양해지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한 대로 일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무조건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해드린 거지만 첫째, 들어오는 돈은 그렇다 치지만 나가는 돈을 거스름돈을 줄 때는요 2번 이상 체크해서 손님한테 주십시오. 좀 번거롭고 손님한테 주기에 손님은 막 빨리 급해 죽겠는데 그 더디더라도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안 그러면 본인 돈이 고스란히 다시 그 돈통에 메꿔줘야 되는 상황에 처해지니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티머니, 삼성페이, 모바일 쿠폰, 기프트 쿠폰, 혹은 기프트 쿠폰 할인, 11번가 쿠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거 조금 복잡하고 좀 종류가 많아졌으니까요. 꼼꼼하게 잘 점검차에서 손님한테 잘 응대해서 제작하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는 12시 밤 12시부터 12시 반까지는 은행 업무 마감 시간이니까 그 이후에 계산할 때 쓰십시오. 이렇게 손님한테 양해 구하면서 말씀해 주시고요. 카드는 항상 본인 손에 들어오면요. 카드가 인식돼서 계산돼서 돈통이 띵링 하면서 열리기 전까지는 계속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 자꾸 도망가 버리고 빨리 나가버리면 못 잡아요. 그리고 모바일 쿠폰은 말 그대로 모바일 결제입니다. 모바일 결제는 물건 사시면 소개 누르시고 옆에 기타 결제 누르시면은 모바일 결제 가셔서 그분의 바코드가 있으니까 그 바코드 찍으시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모바일 쿠폰 결제한 거는 현금으로 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무조건 여기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함부로 현금으로 남은 거스름돈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자체적으로 계산된 거니까. 그리고 기프트 쿠폰은 이게 기프트 쿠폰이고요. 말 그대로 할인해주는 기프트 쿠폰이에요. 그거 혼동할 수가 있어요. 기프트 쿠폰 계산은 여기에 물건 그림이 있어요. 물건 그림이 사진이 같이 붙어 있어요. 한매 떠 있어요. 처음에 손님이 갖고 올 때 기프트 쿠폰을 쓸 거라고 말 안 해요. 그냥 물건 갖고 오면 본인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물건을 찍다가 기프트콘 카드로 쓸 건데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요
화면을 봤을 때 여기 만약에 그 물건 그림이 있으면요, 처음에 본인이 그 찍었던 거를 취소해서 없애시고요, 이것만 찍으시면은 이거대로 그냥 물건 드리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쿠폰 번호만 바코드만 있으면은 찍으실 때 이게 할인 쿠폰이기 때문에 할인 쿠폰이냐 아니면 기프트 쿠폰으로 아예 물건을 계산해 사는 거냐를 혼동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좋고요. 11번가 쿠폰은 말 그대로 홈쇼핑 내에서 이 사람한테 현금치로 값어치로 이렇게 돈을 준 거니까요. 만약에 이분이 막 물건을 사왔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FF 메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기타 결제에 무슨 번호가 있거나 아니면 11번가만 따로 이렇게 번호가 있을 거예요. 버튼이. 그거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쿠폰을 거기 11번가 버튼 누르시면은 화면 창이 또 다른 게 뜰 때 요거를 클릭해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상품권은 대부분 안 받아요. 편의점 자체에서. 받는 데도 있다면은 점주님한테 여쭤보셔서 문화상품권으로 결제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요. 이거는 저희는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 팔긴 했지만 이거로 인한 계산하는 걸 안 배웠으니까요. 이건 따로 아마 계산하는 게 없을 거예요, 시스템이. 그리고 9번째로 말한 또 다른 계산 방법은 아직은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조만간에 생길 거예요, 아마. 뭐 카카오 뭐 계좌이체하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 본인 있을 때 뜬금없이 손님 와서 계좌이체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계좌이체는 점주님 아니고서는 본인이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은 알바고 물건 팔 때랑 물건 들어올 때 그 값어치를 본인이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손님한테 양해 구하고 저희는 아직까지는 계좌이체해서 물건 팔진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현금과 카드 혼합 계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을 먼저 받으시고 받은 금액을 등록을 하신 후에 신용카드를 긁으시면은 신용카드와 현금이 같이 계산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까지 윤호의 좀 많이 복잡하죠? 저도 이거 할 때 되게 복잡했어요. 15년 동안 계산하는 게 달러 요 두 개였다가 갑자기 티머니 됐다가 나중에 삼성페이 됐다가 나중에 모바일 결제가 또 나왔다가 또 기프트 나오고 15년 사이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지금도 아마 또 추가적으로 더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요. 점주님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물어보십시오. 이거 갖고 막 혼내거나 왜 이거 모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또 편의점마다 다 틀리니까요. 제가 하는 말하는 기준은 편의점 세븐일레븐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야간 근무하면서 알게 된 기준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요. 열심히 일 열심히 계산 꼼꼼히 체크 잘 하시면서 하시고요. 내 돈이 나갈 수도 있다 싶은 생각으로 일하시고요. 꼼꼼히 체크해 주셔서 한 번 들어온 돈은 그렇다 치지만 두 번 이상 나가는 돈은 두 번 이상 체크하셔서 손님들한테 양도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편알바 계산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힘내시고요. 계산한 번 복잡하다고 머리 싸매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만두고 그러지 마시고요. 전주한테 여쭤보시고 몇 번 계산하고 계산하다 보면은 편리해지니까요. 그렇게 일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편의점 알바 힘내십시오. 알바생 여러분들 고맙습니다.